4페이지 가보겠습니다. 4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용어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복합 개념 얘기했고 이 복합과 관련된 용어들 세 가지. 사실 시험에서 중요한 거 1번, 2번 두 개예요. 그래서 두 가지 좀 정리 정확히 하시고 참고로 3번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복합 개념이라고 나오죠, 시험에. 복합 개념 나오면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기 뭐 법경기 일단은 체크를 하셔야겠고 법률, 경제, 기술. 이거 갖다가 두 가지로 나눈다면 유형, 무형이다 이렇게 나누자고 했죠. 그래서 유, 무도 좀 체크해 놓으시고. 그런데 요놈이 문제야. 요놈이 복합 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복합 부동산도 사실 암기하시기 굉장히 편합니다. 아주 간단히 암기하시면 돼요. 어떻게 정의를 하든지 간에 시험지 위에 지문 안에 반드시 토지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건물과 결합되어 있다고 표현이 돼야 됩니다. 건물 나와도 좋고 정착물 나와도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토지, 건물이 나온 상태에서 이것이 몇 개? 한 개죠, 한 개. 그래서 그 포인트가 그 밑에 있는 일체라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따로 거래해야 되는데 거래상에서 일체로 거래되는 것들, 대표적으로 전원주택 같은 게 있죠. 전원주택은 주택만 따로 거래하진 않죠. 부지를 붙여서 거래하는데 그런 식으로 한 개로 거래된다가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오른쪽에 보시면 복합 건물이라는 게 나오는데 복합 건물은 이런 개념이죠. 건물 자체가 한 개라는 얘기 이제는. 그런데 그 안을 살펴서 뜯어보니까 밑에 쪽에는 상업용, 위에는 주거용 돼 있어요. 뭐죠 이게? 주상복합이죠. 그렇죠? 그래서 복합 건물은 말로 정의할 때 건물은 한 개인데 이 한 개 건물 안에 다용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항상. 그래서 핵심 글자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상복합을 복합 부동산 그럼 틀립니다. 이게 어렵죠. 뭐가 어렵냐면 칠판 보시죠. 한 개의 건물 안에 주거용과 상업용처럼 여러 가지 용도가 다양하게 결합된 부동산을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러면 보면서도 틀려. 보면서도. 복합 부동산이 아니라 뭐다? 복합 건물. 지문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고? 토지, 건물, 한 개. 됐죠? 토지, 건물, 일체. 자, 그리고 또 뭐가 이슈가 되냐면 얘는 일체고 얘는 여러 개 용도인데 감정평가할 때 나중에 가격 구할 때 차이가 나죠. 원래는 토지, 건물 따로 가격을 매겨야 되는데 한 개로 거래되니까 몇 개로 평가요? 예, 일괄 평가하고 얘는 용도별로 어떻게? 구분 평가한다. 복습하신 거죠?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요거 정리 잘 해놓으세요. 자, 4페이지에 대한 내용이고 땅 분류하러 갑시다. 이제 땅 분류하러 토지의 분류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페이지상 16페이지네요. 토지 분류는요, 일단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할게요. 쫙 하고 나서 나중에 책을 일괄적으로 제가 체크를 할게요. 최근 시험에서 매년 출제가 되는 파트다. 근데 이 파트 되게 효자 파트예요. 배운 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그것도 최하 난이도로 나오니까 틀리면 안 돼요, 시험에서. 토지 분류는 사실 18페이지에 있는 내용부터 해야 할 건데 먼저 감정평가상 분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감정평가상 용도를 분류를 했을 때 우리 감정평가할 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자,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걔를? 택지, 그리고 두 번째 농지, 세 번째 임지로 나눕니다. 아주 쉬운 말이죠. 이 택지라고 하는 거는 어떤 용도죠?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되거나 이용 예정인 땅. 그래서 택지를 암기하실 때는 항상 감정평가상 주, 상, 공이라고만 외우시면 됩니다. 다른 표현이 안 나와요, 시험에. 자, 농지는 논인데 또는 밭인데 그걸 갖다가 각각 나누면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수원지역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농지는 전답, 과수원이라고 외우셔야 돼요. 답지는 얘가 논이에요, 논. 그리고 전은 밭전자죠. 얘가 밭이고. 그래서 논밭, 과수원 하시면 됩니다. 임지는 안 외워도 돼요, 얘는. 얘는 용재림이라는 수풀과 신탄림이라는 수풀로 구성이 됩니다.
가구용 목재, 가구용 목재를 구하는 거고 여기는 탄이죠. 숯이에요. 숯. 땔감용 나무를 구하는 숲입니다. 자, 어쨌든 요거 확실히 암기하시고 요 세 가지 암기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계속 뭐 임, 농, 택이다 이러면서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분류가 떨어지면은 이 분류는 대분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얘기할 때 얘는 소분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정평가상 대분류와 소분류로 나눠지죠. 그리고 여기서 바로 후보지라는 땅과 이행지라는 땅이 갈라집니다. 자, 프린트 잠깐 보세요. 토지는 공부를 하실 때 한 가지 좀 주의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게 있는데 3번에 보시면 자, 후보지, 이행지 서로 묶여 있죠, 두 개. 그리고 선이 굵게 쳐져 있고 밑에 택지, 대지, 부지 나오고 한 세트예요. 후보지, 이행지 옆에 1번 쓰세요. 택지, 대지, 부지 옆에 2번. 나지, 건부지 옆에 3번. 필지, 획지 4번. 오른쪽 위로 올라가니까 맹지 있고 그 옆에 대지 있죠. 그 옆에. 자, 맹지, 대지가 5번. 법지, 빈지 6번. 공지, 공한지, 유휴지, 휴한지 얘가 마지막으로 7번 이렇게 됩니다. 토지는 됐다 많이 나오는데 공부할 때는 세트 7개로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왜 번호 매겼냐면 그 두 개 바꾸면 시험 문제 이제. 후보지나 이행지 정의를 바꿔놓는 게 시험 문제고 택지, 대지, 부지 섞어놓는 게 시험 문제고 땅을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에요. 공부할 때 이렇게 세트로 지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후보지나 이행지 두 개 비교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후보지는 항상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임지, 농지, 택지, 상호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상호간 전환 중인 토지다. 자, 그러니까 얘는 대분류 간에 그림상으로 현재 그림상으로는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행지는 뭐냐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카테고리 내에서. 그래서 똑같아요. 일단은 임지, 농지, 택지 내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실제로 이 세 글자 가지고도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세 가지 사이에서 전환 중인 거예요. 그럼 차이점이 있고 공통점이 있네. 일단은 차이점은 내에서냐 아니면 상호간이냐. 그리고 공통점은 항상 중이란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 중간에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냐면 농지에서 택지 전환 중이니까 얘는 후보지죠. 자, 후보지인데 얘는 장차 뭐가 될 땅이죠? 택지가 될 땅이니까 택지 후보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환 중간인데 전환이 완료되면 뭐라고 그래요? 택지라고 하죠. 전환이 완료되면 택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간에 밖에 붙일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요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니까 잘 알아두시고. 후보지나 이행지는 감정평가 배우셔야 되지 이해가 가거든요. 확실히. 그래서 일단 기본 정의만 정리해 놓으시고요. 요 부분만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딴 얘기는 뭐 나중에 할게요. 제가 감정평가 할 때. 자, 두 번째. 두 번째 세트도 유명한 세트인데 택지와 대지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부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된 건데요. 잘 보세요. 이게 좀 헷갈립니다. 택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 저기서 얘기했죠. 택지는 감정평가에서 쓴다. 자, 세 가지 뭐예요? 주, 상, 공. 그래서 주상공 나오면 얘가 거의 답이 택지입니다. 근데 이 대지가 문제거든. 이 대지의 대자 한자가 이렇게 돼서 밑에 흑토자 들어가 있죠. 건축하는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대지는 엄밀히 말하면 종류를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건축법상 대지라고 부르는 땅 하나랑 그리고 지목이 대인 땅이 있어요. 이 지목이라는 표현은 공시법 시간에 배우시죠. 우리 옛날에는 지적법이라고 했고 지금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다 했죠. 자, 건축법상 대지랑 지적법상 대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건축법상 대지는 그냥 건축 가능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주거용